뒤통수 전문가 손학규, 또 시작이에요. 자기는 자리를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안철수하고 결렬됐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안철수한테 그것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다음날 바로 탈당을 하면서 완전히 선을 딱 그었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안철수는 벌써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이미 창당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슈까지 선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한신당, 평화민주당 이런 곳은 또 손학규한테 쏘가갖고 말려들어가지고 시간만 줄줄 끌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는 일체 내려놓을 생각이 없답니다.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되는데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과간이죠.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이상해요. 이 사람이 진짜 감정을 받아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참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명, 기생충 가족, 기생충 하면 조국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기생충 가족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설명과 함께 조국이 저질렀던 그런 그 범죄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외신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라 망신입니까? 정말 창피스럽잖아요. 그런데 또 뻔뻔하게 추미애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기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나선 겁니다. 그런 조국하고 늘 한 몸으로 움직인 사람이 문재인이니까 역시 유유상종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아주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치 부분이 얼마나 후진한가요? 민주당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다 좀비로 만들어놨어요. 금태섭 그 사람 진짜 혼자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정봉주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쫓아야 된다 이러면서 정봉주는 금태섭을 내쫓고 거기에 자기가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마를 하겠다. 그런 아주 엉큼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적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공천 받는 것은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민주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갖 어둠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말을 좀 던졌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나는 민주당과 영원히 함께 간다. 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배신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가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은 나도 한 칼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남겼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런 정봉주 같은 이런 그 뒤통수를 주로 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도 잘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깨문들 있잖아요. 대깨문들 중에서 이번에 조국을 수호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검찰을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죽여라 막 이러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자기가 완전히 최전선에 섰다고 정봉주는 스스로를 자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모였죠. 대깨문들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봉주의 착각인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의 아주 그 모자라는 인품을 언제 또 한번 제대로 파악을 했냐면은 꽤 됐어요. 성추행 그 사건 일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흐름한 횟집에서 유튜브를 찍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보는 사람이.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최민희 그다음에 김현미가 아니라 최민희 말고 또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여자 국회의원들하고 또 박종진 앵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바른미래당에서 잘려가지고 잘린 게 아니라 탈당했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공천 받아가 나갔는데 물 먹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술자리를 하는 것을
정봉주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때 굉장히 절박했죠. 왜냐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얼마 없었어요. 그때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뭐, 최민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잘렸잖아요. 예. 그래서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문바, 또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주로 돌아다닌 여자죠.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보면은 말속에 기운도 없는데 욕심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봉주하고 잘 어울리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의 술자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봉주가 얼마나 이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말만 떨어지면 그게 돈이 되느냐, 돈이 얼마가 벌리느냐, 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막 완전히 그냥 입에서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정봉주가. 예.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하든지, 무슨 돈하고 연관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국민에게 봉사한다. 예. 국민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좀비들이 많은데 그 좀비 중에 한 명인 거죠, 이 사람은. 예. 자기가 좀비 대장질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표를 주는 사람들이 저 인간 안 되겠네 하고 그냥 X 하면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어쨌든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봐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황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아니, 저렇게 한심하고 저렇게 속물적이고 있잖아요. 예, 완전히 머릿속에 든 건 없어요. 이번에 그 조국을 수호한다면서 금태섭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오픈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 낙인을 찍어가지고 금태섭 죽이기를 갖다가 정봉주하고 정봉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봉주가. 김어준하고 다 낙곰수니까 비싼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 저질스러운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간파한 사람이 이해찬인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비슷하니까 정봉주 정도면 되겠다 뭐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경쟁자니까 잘려나가는 게 또 속으로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하나 잘려나가야 자기에게 기회가 오니까 어쨌든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속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해찬 의원이 잘 판단한 거죠. 근데 뭐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이제 정봉주 잘려나간 거는 일단은 뭐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30%가 법조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또 황당한 겁니다. 도대체가 정치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정치를,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 온갖 다양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가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30%나 그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도대체가. 그런 민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진짜 완전히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번에 조국을 수호한다 이거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완전 그 꼬락쓰니가 말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 나오기를 정말 열렬히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이 이끌고 있잖아요. 황교안은 옛날에 삼성 뜻가 그 사건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틀어막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패 지수는 말로 하기 힘들어요. 안철수가 지금 현재 그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좀비들이고,
완전히 저것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생각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하는 저 행동에 대해서도 누구 한 명도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천이 무서우니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예,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완전히 다 숨겨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황교안 같이 한심한 사람이 이끄는 당에 전부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뭐 이상하게 완전히 욕쟁이 같은 이런 사람도 비례대표로 넣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공천을 한다는 것은 깡패 같은 사람인데,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사람을 비례에다가 집어넣어 주자, 뭐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표를 끌어오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당이에요. 저 당이 보니까. 예, 잘해보겠다 말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불행한 현실 상황 속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안철수가 뭐 간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데 있잖아요. 예, 볼 수도 있죠. 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철수만 봐요. 안철수한테 완전히 낙인을 찍은 거죠. 거기에 쏟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를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소신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정직한 사람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지금 안철수밖에 없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손학규를 보세요. 정의당은 어떻게 했나요? 조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섰어요. 당이 그럼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나타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건강한 정신을 가진 그런 정신을 가진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걸 봐야 된다 생각해요. 예. 지금 현재는 완전 좀비 그룹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돈 푸는 거, 문재인 돈 푸는 거 100조 푼다네요. 저 사람, 저 인간 저거. 와, 손 들었어요. 완전히 밑도 끝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돈이라는 게 어디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나가고 이렇게 선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빚을 끌어다가 땜빵하는 그런 것만 한다면은 나중에 나라의 그 빚은 또 누가 갚나요? 결국은 전부 다 그 나라의 국민이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국민당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혹은 당원으로서 큰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들은, 이미지 나쁜 사람들은 안철수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환은 사기꾼이거든요. 국민당은 김영환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안철수는 그런 더러운 이미지를 자기에게 드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김영환은 절대로 안철수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내쳐야 됩니다. 안철수도 그 정도 생각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